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박도연입니다. 이래저래 안팎으로 참 고민하고 힘든 일이 많은 요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주부님들에게 안 좋은 안타까운 소식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김장 채소 가격들입니다. 많게는 지난해에 비해 40% 정도가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러다간 우리 집안 1년 농사도 제대로 안 나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김장 채소 가격이 크게 오른 이유를 좀 알아보니까요. 배추의 재배 면적이 감소했고 또 작황 부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해에는 배추가 너무나마 돌아서 갈아엎게 되고요. 또 어떤 해에는 김장 채소 가격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고 적어도 우리 서민 식탁에 매일같이 오른 이런 음식들만큼은요. 우리가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국시대 첫 소식은요. 고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한 분을 만나볼 텐데요. 그가 떠난 지 어느덧 1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의 기억엔 생생히 남아있는데요. 60, 70년대 못 살고 힘들었던 시절, 우리 국민들의 희망바라기였던 박치기 왕. 누군지 감이 오시죠?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박치기 왕 레슬링 김일 선수가 오늘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60, 70년대 국민적 영웅이었던 김일 선수. 함께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1960, 70년대 흑백 TV 앞으로 온 국민을 불러 모았던 김일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10년. 우리의 영원한 영웅 김일 선수를 추억해 봅니다. 다리가 생기면서 육지가 된 섬 고흥 거금도. 김일 선수가 나고 자란 이곳에 지난 2011년 그의 이름을 딴 체육관이 세워졌습니다. 토지 매입 당시 부족했던 자금을 고향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 완성하게 됐다는데요. 힘들고 어렵던 시절 박치기 한 방으로 섬 주민들은 물론 온 국민에게 웃음과 희망을 전했던 자랑스러운 그 이름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추억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어릴 때부터 머리가 뛰어나고 힘이 좋았던 소년 김일. 16살에 이미 호남의 씨름판을 휘어잡았던 김일은 더 큰 세상에 뛰어들기 위해 일본행을 택합니다. 천부적인 힘과 스승 역도산에게 배운 기술로 프로레슬링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첫 데뷔전을 치렀고 3천여 회의 경기와 20차례의 세계 챔피언 타이틀로 국민 영웅에 등극합니다. 김일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박치기 앞에 세계적인 선수들이 쓰러져 나갔고 온 국민은 그의 파이팅 넘치는 경기를 지켜보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웠던 시절. 1967년 어느 봄, 김일은 그의 이름 두 자를 세계 속에 떨치게 된 큰 무대에 서게 됩니다. 지금의 김일을 잊게 한 경기 WWA 헤비급 타이틀 매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일 선수는 세계 챔피언인 미국의 마크 루인 선수에게 도전했습니다. 마크 루인은 그의 특기인 슬리퍼 홀트로 김일 선수의 얼굴과 몸을 조여 먼저 1승을 차지했으나 김일 선수는 이에 못지않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프로레슬링의 메카인 미국의 신흥 강자 마크 루인 선수와 당시 동양 챔피언이었던 김일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 슬리퍼 홀드라는 주무기를 앞세웠던 마크 루인은 결국 김일의 주특기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박치기로 유명한 김 선수는 드디어 앞니마로 루인을 공격, 결승 포울을 빼앗아 2대1로 세계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레슬링 세계 챔피언이 탄생하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죠. 세계적인 레슬러들을 우리나라로 불러들일 정도의 뛰어난 기량으로 당시 개발도상국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프로레슬링 강국으로 이끌었고 국민들에게 새 희망이 된 사나이 박치기 왕 김일. 하지만 여전히 그가 회자되는 또 다른 이유는 늘 거친 링 위에 서야 했지만 그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의 환청 속에 $5,000 상당의 챔피언 벨트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김일 선수는 지난번 한해 때 양수기 10대를 농촌에 보낸 바 있으며 이번에는 수재민들을 위해서 50만 원을 희사했습니다. 뜨겁게 타올랐던 프로레슬러의 삶.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말년은 그리 녹록지 못했습니다. 후계자로 알려진 김일 선수는 박치기 하나로 나라 전체에 희망을 심어줬던 김일 선수. 그러나 혹은 바위에다가 혹은 골프채로 연마했던 그 박치기 이마. 김일 씨는 오랫동안 그 후유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30년 동안의 선수 생활로 프로레슬링계의 제왕이자 스포츠 영웅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 김일 선수. 하지만 1982년 경기를 마지막으로 링을 떠났던 그는 이후 각종 병마와 싸우며 힘겨운 말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뇌혈관 질환, 임파부종, 고혈압 등으로 무려 15년여의 세월을 병석에 누워 있어야 했던 김일 선수. 온몸이 무기일 수밖에 없는 레슬러의 삶이 가져온 후유증이었습니다.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박치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매일 잿소리 아니면 주먹, 골프 우드로 이거 매일요? 예, 때리면서 박치기를 연습을 했었습니다. 김일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가 그를 세계 최고의 선수로 세웠고 다시 그를 한없이 약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인 프로레슬러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 뒤에 감춰져 있던 짙은 그림자. 하지만 그는 죽음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후배들에게 힘이 되는 자리라면 어디든 달려갔죠. 비록 몸은 평생 자신의 운명이라 믿었던 링을 떠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링 위에 있었습니다. 세월의 변화 속에 사그라져 버린 우리나라 프로레슬링을 부활시키는 것, 그 마지막 소원을 위해서였죠. 지난 10월 26일 김일 선수의 묘에는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김일 선수를 영원한 스승으로 섬기는 이들이 스승의 뜻을 기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김일 선수를 전설로만 들어온 신예 선수들부터 스승의 뒤를 이어 프로레슬링계의 간판으로 활약해온 후배들까지. 아니 저기 동인 아픈 몸을 이끌고 먼 길을 달려온 이왕표 선수에게 김일은 스승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오늘은 전화를 김일 선생의 1세대 제자로서 후계자라는 타이틀을 얻었던 이왕표 선수. 스승이 떠난 지도 어느덧 10년. 그 세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후배들과 함께 스승의 묘를 찾은 겁니다. 스승이 온몸을 던져 닦아놓은 프로레슬링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지 못하는 아쉬움과 죄송함이 교차하는 자리. 더불어 스승에 대한 그리움이 더 간절하게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저한테 뭐 항상 그 어렸을 때 뵀던 그런 우상이면서도 정말 뭐 스승을 떠나서 아버님 같은 그런 모습이셨죠. 엄할 때 엄하시고 또 인자할 땐 또 한없이 또 인자하셨던 그런 모습이면서 연세가 가끔 뭐 눈시울도 적고 그럽니다만은 뭐 아직도 이제 그런 아버님 같은 그런 상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참 엄하게 다루십니다. 그리고 또 운동 끝나면 그렇게 또 다정스럽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참 친절하시고 하면서도 또 엄하고 이런 대단한 어른이셨습니다. 김일 선수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올해로 10년. 그의 이름을 딴 체육관에서 그를 추모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고 김일 선생님 10주기 추모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식과 함께 진행될 대회를 위해 대한민국 프로레슬링계를 이끌어갈 젊은 피들까지 한자리에. 그 시절 김일 선수의 경기를 직접 보고 자랐던 지역민들도 그를 추억하는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은 떠났지만 배고픈 시절 살았던 우리 국민 모두는 김일 선생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우리는 세계 재패 후 소원이 뭐냐는 대통령의 질문에 자신의 고향에 전기가 들어오도록 해달라고 청을 했다는 자랑스러운 김일 선수를 추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김일 선생님의 생전에 저에게 뭔가 용기를 주었던 그런 모습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서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선수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에 후끈 달아오른 경기장. 여덟 명의 국내 선수와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 온 7명의 외국 선수가 온몸을 던져버리는 스릴 만점의 한판 승부. 프로레슬링 전용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싸우는 모습을 난생 처음 보게 된 우리 학생들. 링에 꽂힌 시선이 떠날 줄을 모릅니다. 가면을 쓴 이색적인 비주얼의 선수가 등장하자 관객들 시선 집중, 채널 고정. 후배들의 경기를 유심히 지켜보는 이왕표 선수. 스승인 김일 선생께서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몸을 사리지 않는 선수들의 모습을 대하는 이왕표 선수의 표정을 보니 만감이 교차하는 듯합니다. 김일 선수표 박치기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누군가는 거친 스포츠라 하고 누군가는 배고픈 운동이라고 하는 프로레슬링의 세계. 자랑스러운 박치기왕 김일의 후예이자 우리 프로레슬링을 이끌 기둥으로서 앞으로도 선수들은 남들이 가지 않는 이 길을 뚝심 있게 걸어갈 겁니다. 영원한 스승 김일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선생님도 서가시기가 10년이 되셨는데 제가 한 40년간을 현역 선수로 있으면서 모셨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걸 땄던 정이 있었는데 제가 또 이 김일 선생님 그 기념체육관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그 선생님이 을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에 알려서 배운 본보기가 되고 훌륭한 얘기가 그 김일 선생님이 을처럼 제가 그 대한민국 스포츠맨들의 전진 기지가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절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박치기왕 김일. 그가 떠난 지 올해로 10년. 하지만 그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전설로 남아있을 겁니다. 네, 그 시절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프로레슬링 경기와 김일 선수의 생전 모습을 보니까 감회가 참 남다릅니다. 특히 김일 선수와 같이 자라온 세대들이나 그의 화끈한 경기를 보며 희망을 갖던 분들에게는요, 이 시간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경남 사천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사천 하면요, 우리 지역 고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항공 우주 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얼마 전 이곳에서는요, 특별한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인류가 옛부터 동경해온 하늘을 향한 화려한 쇼. 지금 확인해 보시죠. 날고 싶은 욕망이 있는가? 오늘은 내가 바로 비행기 조종사. 우리가 언제 비행기를 타보겠어. 그 기가 막힌데. 감명깊었다. 이 가을에 어울리는 쇼였다. 항공 우주 도시로 오라. 보고도 믿기지 않는 아찔한 비행쇼가 펼쳐질 것이니 2016 사천 항공 에어쇼의 화려한 비상 개봉 박두. 모처럼 떠들썩한 사천. 큰일이 나긴 난 모양인데 바로 공군과 함께하는 2016 사천 에어쇼 현장. 에어쇼 배로 왔어. 에어쇼 한다 해서. 고창에서요? 죽기 전에. 저승가마 조금만 그런 거 보고 왔나? 보고 왔습니다. 걔들. 공항 비행기 타본 적은 있어도 코앞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긴 또 처음. 그런데 이거 설마 전부 모형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다 운용 가능한 항공기들입니다. 어제 다 비행해서 다 들어온 겁니다. 보란 듯 시원하게 날아주시는 국내 최초 국산 항공기 부활호부터 가지각색 전투기 향연. 볼 수 있는 기회가 참 없거든. 직접 보기는 좀 처음이지. 그래서 전국의 관람객이 다 모였다. 먼저 공군 특수임무요원의 고공 강화 시범. 공군과 함께하는 2016 사천 에어쇼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개막을 선언합니다.
우리나라의 블랙 이글스를 포함해서 새로운 전투 비행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 기종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에서 지방에서 처음 개최되는 대규모의 에어쇼이면서 항공우주 엑스포입니다. 에어쇼 개막 축하를 알리는 공군 의장대 시범. 각 잡고 핫둘. 한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다. 절도 있게 파도 타기. 그야말로 칼군무 장관이다. 그런데 이때 어깨춤 들썩이게 만드는 공군 의장대의 반전 매력. 분위기 좋고 사람들 이렇게 홍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춤도 추고 애들도 되게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화려한 에어쇼를 관람하시겠습니다.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항공 에어쇼 타임. 아따, 차선 없어도 운전 잘하네. 화려한 에어쇼는 물론 실감나는 조종사 비상탈출 시범까지. 보기 드문 광경에 박수 절로, 감탄 절로. 애기들이 하도 비행기를 많이 좋아해서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신기하고 두근거리고 그러네요. 하지만 놀라긴 아직 이릅니다. 자동 기립하게 만드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고개 비행. 입 떡 벌어지는 묘기 대행진이다. 블랙 이글스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으로 저희의 목표는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를 보고 자긍심을 느끼는 것을 저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온다. 부딪힐 듯 말 듯 아찔한 비행. 블랙 이글스가 아니면 볼 수 없는 명장면. 우와, 방금 정수위로 지나간 거 봤어? 왜 이렇게 지나갈 때요? 너무 무섭어요. 총 8대 국산 초음속 항공기로 환상적인 팀워크와 화려한 비행 기량을 선보이는 블랙 이글스. 공군의 기상과 위용을 한눈에 어머어머 볼수록 신기하다니까. 가슴이 빵 뚫렸다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애기한테 이제 꿈과 희망 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안 놀았습니까? 아니요. 재밌었어요. 나도 사고가 그런 게 있었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수비행이 무사히 끝나고 위풍당당 착륙. 감사합니다. 올 이번 시즌에 연예인 인기 저리 가라다. 누구랑 사진 찍으세요? 총장님 일정하고 이것 때문에 블랙이 안 했으면 빨리 찍어라.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서커스 하듯이 기량을 뽐내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공군의 이런 기량을 믿고 또 저희가 안보를 위해서 책임지고 있는 공군과 조종사들을 믿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요거. 이거 타려고요. 탈 수 있어요? 이건 동영상. 비행기 조종석에 직접 앉아볼 수 있기 때문. 안녕하세요. 항공우주 사령부의 밀카입니다. 이래 한번 볼래? 기분이 어때? 좋아요. 신기해요, 그냥. 해보니까 완전 멋져요. 편해요. 이거 얼만큼 커요? 280억이에요, 280억. 사전 항공 에어쇼 또 하나의 재미. 끝까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군 참모총장배 제1회 공군 에어쇼 드론 경연대회 출발! 네, 출발이 적색이 빨랐습니다. 자, 이창화 선수. 자, 네, 내듯 안정적입니다. 강필선 선수.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멋진 경기 보여준 미조에게 여러분 응원의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를 좀 더 가까이 만나볼 수 있는 홍보 체험관도 절찬리, 성황리. 추락할 것 같으니까 못 준대. 추락했다. 추락.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가득. 비행기 모형 직접 만들어서 떴다 비행기. 살아있는 현장 학습이다. 일단 비행사 되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꿈을 갖고도 싶네요. 우리가 언제 비행기를 타보겠어. 기가 막힌데 그 멀리 그 전라도에서 여기까지 왔고 좋은 구경하고 갑니다. 나흘간 청명한 하늘에 수놓은 2016 사천항공 에어쇼. 항공우주의 힘은 광대하다. 자, 그럼 더 높이 날아오를 준비 되셨나요? 현재 시간 8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활짝 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을 했고요. 낮 동안에도 기온이 올라 따뜻한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도 이런 날씨가 쭉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나들이 계획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추워질 전망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지역 순천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즘 화학약품이 들어간 일부 화장품 때문에 어떤 걸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다 고민하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그렇다면요, 지금 소개해드릴 이건 어떠실까요? 우리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착한 화장품. 지금 확인해 보시죠. 가을 되니까 그냥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화장이 안 받아. 이거 화장품 바꿔야 하나? 장미씨, 이 화장품 어떠세요? 에이, 제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가지고요. 네. 아무 화장품이나 못 써요. 괜찮아요. 이 제품은 천연 제품이라서 아이들이 써도 좋아요. 정말요? 네. 정말요? 그럼요, 당연하죠. 아이들을 생각하며 시작한 화장품이라고요. 내 아이를 위하는 마음에 없어서 못 먹는다는 천연 재료들을 더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따뜻함까지 넣었습니다. 솔솔 풍기는 착한 향기 따라서 지금 출발합니다. 이곳은 순천에 있는 국제문화 컨벤션 센터. 착한 향기를 따라왔더니 이곳에 도착했군요. 향기에 이끌려 모인 사람이 저뿐만은 아니군요. 이곳에선 다양한 체험 부스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대학생들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은 이곳. 유명한 향수 브랜드들의 향을 비슷하게 천연 재료로 만드신 것 같아서 좋았어요. 요즘에는 화장품이라든가 로션 같은 게 화학 제품 같은 게 많대였고 요즘 이슈라든가 환경 쪽으로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천연 재료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여기 이분이 천연 화장품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화학 제품이 넘치는 세상에서 오랫동안 꿋꿋하게 천연을 외친 김혜영 씨. 주로 인터넷으로 판매하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는 주인공의 화장품 소문이 자자한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이런 천연 화장품이 순천에 있는 줄은 몰랐죠. 일단은 피부에 순합니다. 자연에서 얻은 것을 정직하게 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메리트로 작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매니아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화장품 브랜드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 직접 MD분들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제품 너무너무 좋은데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서 자기들이 소싱을 해서 이거를 입점시키고 싶다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알았을 때 이분은 주인공의 남편 김원석 씨. 그도 자신의 일을 그만두고 주인공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들이 화장품에 매달린 걸까요? 바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화목한 가정이지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주인공의 집에선 울음소리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흔해서 더 무서운 병, 만성의 재발도 쉬운 염증성 피부질환 아토피를 주인공의 아이들도 심하게 앓았습니다. 병원에서 지어준 약을 사용해봤지만 부작용만 더 심해졌죠. 그래서
주인공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여기는 주인공이 화장품 연구를 하고 있는 순천대학교의 실험실입니다. 주인공은 사실 평범한 가정주부였죠. 하지만 내 아이의 고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화장품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피부에 좋은 천연 재료를 공부하는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을 쭉 보니까 이게 그 화장품 만드는 재료들인가요? 네. 근데 이거 굉장히 이게 비싼 뭔지, 버섯인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영지버섯인가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상황버섯인가도 하고. 이거 진짜 영지버섯이거든요. 이거 네. 먹기도 비싸가지고 잘 못 먹는 건데 이게 네. 화장품 원료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아토피라든지 민감 피부 개선에 좋은 효능을 보이는 재료들은 어떤 항균 효과라든지 피부 진정 효과 또 보습 효과가 되게 탁월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런 뭐 비자, 영지, 유분피, 지실, 또 뭐 영교, 카렌듈라 이런 성분들이 이런 민감 피부 개선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재료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연구를 통해서 어떤 효능 검증을 하고 효능 검증이 끝나면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화장품에 접목시킬지를 제형 연구를 해요. 그렇게 주인공은 화학을 전공했던 남편의 도움을 받고 아토피 주제로 연구 중이던 순천대학교와 힘을 합쳐 본격적인 아토피 화장품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토피는 사람들은 피부 장벽이 다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화장품을 발랐는데 따가워요. 그러면 바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케어가 안 되는데 저자극 인증이라든지 또 KTR 식약처에서 인증한 기관을 통해서 이 제품이 어떤 안 좋은 유해 성분은 들어가 있지 않다. 엄마의 도전은 자신의 아이뿐 아니라 아토피를 앓고 있는 다른 어린이들과 그 부모들에게도 큰 선물을 준 것이죠. 지금까지 그 캔들 필라 캔들이라고 여기는 주인공의 화장품 매장. 이곳에서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향초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토피에는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했기에 주인공은 천연 재료로 향초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화장품이 아로마 테라피를 기반으로 한 화장품이에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아이들 아토피 케어하면서 했는데 이런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 숙면 취할 수 있게끔 도움도 줬었고 또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이렇게 호흡기 기관지가 안 좋잖아요. 그때는 또 거기에 어울리는 아로마 오일을 가지고 접목을 시켰는데 그렇게 배운 향초를 지금은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천연 립밤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천연 재료에 자신이 직접 만든다는 매력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잘 지내셨죠? 이것은 아이들의 아토피가 다 나은 후 주인공이 자주 방문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화학의 거부 반응이 심하고 피부 면역이 약한 중증 환자들에게는 주인공의 천연 화장품이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화장품만큼이나 주인공의 마음도 으뜸이군요. 착한 향기를 풍기는 천연 화장품. 자신의 아이들을 위한 화장품이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천연 화장품이 됐습니다. 그 착한 마음이 담긴 화장품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아파하는 아이를 위해 만들었다고 하니까 더욱더 믿음이 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금요일의 우아한 만남이죠. 문화인 함께 하시죠. 순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5번째 정기 연주회가 내일 오후 5시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연주회에선 어떤 무대를 선보이게 될까요? 아이들이 다양하고 많은 작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겪을 수 있도록 지난 정기 연주회나 기획 연주회 이런 부분들이 많은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작품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곡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곡은 대부분 웅장하고 장엄하고 훌륭한 곡이고요. 특히 전남대학교 박은식 교수님이 피아노 차이콥스키 피아노 콘체르토 1번을 또 협연도 해주시고 다양한 레파토리 좋은 곡으로 지금 정기 연주회를 지금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지역의 클래식 인재들에게 기회의 장이 되어온 순천시립 청소년 교향악단.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그 특별한 화음을 만나보세요. 양혜웅 작가의 14번째 전시회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12월 2일까지 여수 아르블루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초벌 도판에 안료나 세라믹 펜슬로 그림을 그리고 그걸 불로 구워내는 세라믹 페인팅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온 양혜웅 작가. 그가 지난 6년간 제작해온 추상작품과 인물 소묘, 풍경화 등 40여 점의 세라믹 페인팅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도자기가 굉장히 오래가지 않습니까? 도자기 색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걸 이용해서 작품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페인팅처럼 이렇게 화려한 색은 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불에 의해서 색이 이렇게 동일한 색이라도 불에 의해서 자꾸 변해가는 그런 어떤 그 느낌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구워지면 정말 천년만년 가니까 다른 작품보다도 굉장히 좀 보존성에서 우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라믹 페인팅의 대가로 통하는 양혜웅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양혜웅의 세라믹 페인팅전은 다음 주 화요일 오픈식을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기타리스트 전장수의 클래식 기타 독주회가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예울마루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뉴욕 카네기홀에서 기타 독주회를 가질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전장수 기타리스트는 현재 전국 11개 도시를 돌며 자신만의 무대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에선 스페인 작곡가 소르와 이탈리아 작곡가 파가니니의 작품 등을 통해 수준 높은 무대를 펼쳐 보일 텐데요. 클래식 기타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그의 멋진 기타 선율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여수 예울마루 소극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연에서 전시까지 가을 분위기를 더욱더 가을답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처럼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요,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좀 둔해지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운동과 담을 쌓게 되는데요. 하지만 혈액순환에는 뭐니 해도 운동이 최고라는 거 알고 계시죠? 밖에 나가기가 좀 그렇다 하시면요. 지금 금요일에 건강한 만남 태권도 따라해보시면서 운동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태권도협회 강사 엄재영입니다. 207개국 1억 명 이상이 즐기는 무도 스포츠 태권도. 그 중에서도 품새는 실전성은 물론 예술성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스로 공격과 방어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만들어진 품새 속 숨겨진 실전 기술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보신 바와 같이 태권도 품새 속에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실전 기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극 1장 속에 나오는 동작입니다. 방금 보신 동작은 태극 1장 속에 나오는 아래 맞고 몸통 지르기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반격하는 기술입니다. 느린 동작으로 보시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하나! 와! 네, 방금 보신 동작은 몸통 맞고 2번 지르기로 상대의 주먹 공격을 막아내고 옆구리 공격과 얼굴을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느린 동작으로 보시겠습니다. 준비!
마지막으로 보신 동작은 태권도에서만 있는 독특한 기술로 상대의 공격을 연속적으로 막아내고 반격하는 기술입니다. 느린 동작으로 보시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아! 다음은 빠른 동작으로 보시겠습니다. 준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보여드린 기술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공격과 방어 기술들이 태권도 품새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동작들이 궁금하십니까? 가까운 태권도장을 방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태권도 품새풀이 엄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3대 읍성 중 하나인 순천의 나간읍성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순천 원도심이 조선시대 읍성터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시대에서는요, 순천 부읍성의 역사적인 가치와 이를 오늘까지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를 순천 부읍성으로 안내해 주실 분 모셨는데요. 바로 부읍성 길라잡이 민서연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길라잡이라는 이름이 참 친근한데요.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부읍성 길라잡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저희는 걸으면서 배우는 순천 길라잡이입니다. 네. 간략하게 길라잡이로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예, 근데 가끔 저희 의사와는 무관하게 원도심 길라잡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그건 저희 활동폭을 좀 원도심 안에 가두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냥 길라잡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길라잡이. 예. 걸으면서 배우는 순천 길라잡이 뭐 이런 이름을 들으니까요. 네.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감이 오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길라잡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아, 예. 저희는 그 순천의 역사 문화를 공부하고 또 이것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제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도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이제 순천에 사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 순천의 역사 문화를 찾을 수 있는 곳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그러는 여러 활동들을 했는데요. 네. 요즘에는요, 얼마 전부터는 외집분들도 문화의 거리를 찾아주시고, 순천부읍성을 찾아주시고, 또 그 주변에 이제 근대 유적들을 또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정말 우리 지역에 길라잡이가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이 길라잡이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네, 2007년 가을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걸으면서 배우는 순천 길라잡이가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08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여기 벌써 9년이 다 채워져 갑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 길라잡이가 이렇게 9년이나 됐으면 뭐가 대단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쵸. 사실은 뭐 대단한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뭐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떤 지역의 역사를 공부한다, 그리고 이것을 또 알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저희에게는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게 없었는데 점점 일을 하면서 생기는 거군요. 하면서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재 이제 7분 정도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네. 이런 마음들이 이런 뭐 대단한 것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 그 자부심과
또 어떤 사명감으로만 하게 되는 것이지 싶어요. 이게 뭐로 알 수 있냐면 7명 남아있는 중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7명 중에 한 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이 다 일기예요. 아, 그럼 일기분들이 계속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시는 거네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이 지역을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일이다 보니까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예. 이제 순천이 살기 좋은 도시로 여러 번 선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뿐 아니라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천의 유물이나 유적을 보면 구석기 시대부터 근현대 유적까지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부할 양이요. 꽤 됩니다. 물론 민사연 길라잡이와 함께 직접 그 부읍성터를 돌아보면서 배워보면 참 좋을 것 같지만요. 오늘은 일단 말씀을 들어보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우선 순천 부읍성 어떤 곳이었나요? 순천 부읍성은요. 이제 조선시대의 읍성이죠.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에는요, 약 170여 개의 읍성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 지금의 시청하고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읍성에는 보통 보면 나간읍성을 가봐도 네. 동헌이나 객사 뭐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여타의 읍성에도요, 이것들 외에 관원들의 집, 그리고 네. 백성들의 집, 그리고 시장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 지방체계는 부목, 군현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순천부니까 꽤 큰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조선시대에는 여기 여수도 돌산현이다 해서 순천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순천부의 규모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컸네요. 네. 그렇다면요, 크기도 컸으니까요. 순천 부읍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흔적들이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쉽게도 네. 순천부읍성의 기본 구조물이나 건물 같은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정말요? 네. 저희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죠. 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근데 그런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건 없지만 흔적이 몇 가지 남아있어요. 네. 예. 첫 번째가 이제 팔마비인데요. 팔마비요? 네. 팔마비는 본래는 순천부읍성의 남문 앞에 있던 것이에요. 네. 예, 그런데 그 순천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그런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정비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순천부읍성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문화의 거리 입구에 있는 삼성생명 주차장, 건물 주차장 네네. 안에 500년 이상으로 되는 푸조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500년이나 된. 네. 그러니까 500년보다 더 보는 된 거죠. 분도 계셔요. 근데 네. 이 푸조나무가 순천부읍성의 동헌에 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헌 건물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 나무를 통해서 이곳이 동헌터였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순천부읍성에는요, 동서남북에 문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 문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문이 있었던 곳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성벽도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그 성벽을 허물고 난 곳에 도로를 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도로를 냈는데 이게 좀 재밌는 좀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일제가 도로 정비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네. 성벽을 허물어요. 그러니까 순천뿐 아니라 전국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벽을 허물고 그곳에다가 도로를 냈습니다. 근데 순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곳이 길로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여기 지금 길을 이 성벽을 따라서 걸어볼 수가 있습니다. 길라잡이하고 걸으셔도 좋고요. 저도 꼭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천 부읍성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그 여러 개의 읍성 가운데 온전한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것은 나간읍성, 고창읍성, 햄미읍성 이렇게 세 가지 남아 있고 성의 일부분이 남아 있는 곳도 몇 군데 있어요. 네. 하지만 나머지의 다른 곳은요. 흔적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순천부 읍성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벽을 허문 곳에 길을 냈는데 그 길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또 뭐가 있냐면 남문 앞에 다리가 있는데요. 네. 그 개화기 때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다리 이름이 옥천교로 나와요. 옥천교요? 예. 근데 지금은 거기가 남문다리라고 공식 명칭이 되었는데요. 네.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남문이 흘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남문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옥천교보다는 남문다리로 불리게 되었고요. 공식 명칭이 현재는 남문교로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순천부 읍성을 기억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남아 있는 거죠. 네. 이게 저는 순천부 읍성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길로 남아 있고 이것을 오래도록 기억하고자 하는 그것이 순천부 읍성의 가치고요. 이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길을 계속 남겨둔다면 네. 순천부 읍성은 건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정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좀 전해주고 함께 나눠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길라잡이의 도움을 받으려면 저희가 미리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저희 길라잡이는 이제 다음 카페에 걸으면서 배우는 순천 길라잡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뜹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접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런 거 복잡해 하시는 분은 시청 순천시청 문화예술가로 직접 신청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말 길라잡이와 함께하면은 정말 함께하는 내내 재밌고 또 역사를 알게 되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길라잡이를 시작한 지가 9년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분명히 힘드신 점도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9년 전에 시작할 때 이제 전업주부로 있다가 이제 막 그때 막 이제 뭔가 사회에 새로이 아이들 키워놓고 뭔가를 해봐야지 하고 나온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인정받는 것들이 한참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요, 저희 노력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셨어요. 덕분에 저희가 지금껏 버티고 있고 또 지금은요 꽤 불러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전국시의 시청자분들도 함께 하시면서 또 응원하시고 또 네, 관심 감사합니다. 가져주실 것 같은데요. 예,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힘든 일도 있었지만 나 정말 길라잡이 하길 참 잘했다 뭐 이런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럼요. 길라잡이 우리 길라잡이 하시는 분 중에요. 순천의 매산중학교 매산여고를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6년을 거기를 다니시면서도 본인이 문화재에서 공부했다는 거를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다가 길라잡이 하면서 매산학교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 순천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순천에 계신 길라잡이 활동을 하다가 보면 순천을 왜 교육도시라고 하는지, 왜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지, 혹은 순천에 팔마라는 간판이 왜 이리 많은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웃에 강추하겠다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하고 뿌듯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요 왕저초등학교에서 좋은 이웃으로 상도 받았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의 역사를 우리 지역민들이 접하고 또 제대로 아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의 활동이 앞으로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민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